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만 각자가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같이 무언가 활동을 할 때는 성격을 잘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편인 저와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 아들과 결혼한 저희 며느리는 이런 배려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을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기만하는 것은 물론 배려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며느리. 그 며느리의 인생을 박살 내준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엄마 미안해. 집사람이 같이 지내는 건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자주 들리면서 엄마 아픈 거 챙겨주도록 할게. 미안할 건 또 뭐니? 원래 임신하고 애 가지면 사람이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는 하지만 며느리 눈치 보이게 할 정도로 모진 시모는 아닌 거 너도 알잖니. 아무리 그래도 집 장만도 엄마가 해줬고 아빠도 없어서 혼자 지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 문제 때문에 집사람이랑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까 싶기도 하네. 아서라, 괜히 싸움 나기만 하고 좋을 하나도 없다. 나는 그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이쁜 손주나 손녀 안겨주면 그걸로 만족할 사람이야. 결혼할 때만 해도 엄마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결혼한 집사람이었잖아. 게다가 집까지 장만해주면은 더더욱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말을 뒤집는 게 황당해서 그렇지. 그것만이면 내가 말을 안 해. 직장도 다니겠다고 해놓고 막상 나랑 결혼하자마자 그만둬 버렸잖아.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얘기를 듣기는 했다만 많이 힘들 정도로 심각하니? 애가 나 볼 때는 싹싹하게 구는 것 같더니. 그것도 결혼 전에 빚진 것들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선 거야. 왜 그렇게 사람이 개념이 없고 뻔뻔한지 모르겠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완전히 속아서 결혼했다니까. 애까지 있는 마당에 속아서 결혼했다고 한들 어떡하겠니?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으니 네가 참으면서 살도록 해라. 솔직히 말해서 아내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인 장모님들까지 자주 들려서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야. 내가 불편한 티 내니까 결혼한 마당이니까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화를 내는 거 있지. 그렇게 따지면 나랑 엄마는? 엄마는 본인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솔직히 집사람은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앞으로 어미가 또 스트레스 주는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거라. 같은 여자로서 얘기해 볼 것이 있을 테니까 이 엄마가 나서도록 하마.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거리만 안겨다 줘서. 걔가 정신적으로 병도 있다며 원래 아픈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다. 네가 겪고 있는 고통, 이 엄마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하고. 알겠지? 결혼 전 속도 위반을 하는 바람에 아이가 생기게 된 저희 아들. 결국 며느리와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는 싹싹한 성격일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뻔뻔하고 이기적인 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제 면전에서 욕설을 내뱉는 일이었죠. 애미야, 내가 궁금한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냉장고에 음식들이 다 썩어 있더구나.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랑 냉동실에 넣어두는 거 구분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분간을 안 해놓고 있고. 그이나 저나 딱히 음식 같은 거 집에 있는 걸로 잘 안 챙겨 먹잖아요. 그리고 제가 입던 요즘 심해서 밥맛이 없는데 왜 자꾸 반찬이며 국이며 차려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도 너 임신했으니까 몸에 좋다는 걸로 했다고 하지 않았니? 줄 때는 감사하다면서 잘 받아 챙기더니 이제 와서 싫었다고 하면은 내 입장이 뭐가 되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질 말던가. 야이씨, 적당히 하라고 이 아줌마야. 닥쳐. 아줌 뭐, 너 지금 시어미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틱 증상 때문에 욕설이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래요. 어머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욕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닥쳐.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
왜 욕설이라는 게 뭐 갑자기 너 상황에 딱 맞게 튀어나오고 그런다니? 우리 애도 그거 알고 있었고, 저도 최근에 임신해서 알게 된 건데 어릴 적부터 틱 증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스트레스 받아야 되니까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이 미친 아줌마야. 일단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는 잘 알겠다. 아들이랑 같이 병원을 가보든지 하거라. 엄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집사람이 욕설을 했다니? 너는 뭐 얘기 들은 거 없니? 걔가 틱인지 뭔지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욕을 내뱉지 뭐니? 세상에, 나는 걔가 우울증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정도 있는 줄 몰랐구나. 일단 집사람이랑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 나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나는 네가 결혼할 때 우울증 정도만 있다고 들었지 그런 병까지 있는 줄은 몰랐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갑자기 물건 집어던지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다는데 너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 엄마가 결혼 반대할까봐 나는 네가 숨긴 줄 알았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엄마인데 왜 숨기겠어? 오늘 정말로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집사람이 그런 증상이 있는 줄 알았으면은 엄마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 거야. 일단 처남이랑도 얘기해보고 이 사태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한테 정해지면 알려줄게. 며느리의 증상에 대해서 아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틱 증상이 있었다가 괜찮아졌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재발한 케이스라는 얘기였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틱 증상이 생기게 되었고 욕설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면서 난폭한 모습을 보이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듣기에는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저나 아들이나 며느리를 배려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집에서 모셔져도 모자랄 건강의 상태였던 판국에 며느리의 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가, 몸은 좀 괜찮니? 네가 좋아하는 죽 해봤는데 맛이 어떤지 간 좀 보거라. 아나 진짜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죽 같은 거 안 먹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고기 사달라고 말했잖아요. 왜 사람 말을 건성으로 들으시는 건지 모르겠네. 사람 말을 건성으로 듣다니. 너 지금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원하는 대로 소고기도 넣고 맛있게 끓였으니까 맛만 좀 보거라. 그러니까 누가 수발 들어달라고 했어요? 음식 내가 해달라는 거나 차려주면 되지. 왜 멋대로 죽을 먹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냐고. 아줌마, 내가 아들 새끼 임신했는데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이 미친년아. 네가 스트레스 받으면 욕설 나온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너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아픈 몸으로 수발 들고 있는데 고마운 마음은커녕 짜증나는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거니? 이런 식으로 사람 양심 공격하고 열받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결혼을 할라치면 훨씬 더 좋은 결혼할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보면 가정부도 고용하고 집에 음식 맛있게 해주는 사람까지 쓴다는데 이게 대체 뭐예요? 내 친구들은 다들 시집 잘 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대체 뭐냐고. 아가, 내가 어지간하면은 참고 이해해 주려고 해도 말이 너무 심하구나. 사람이라는 거는 본디 분수라는 게 있는 거다. 그 분수에 맞게 살지 못하면은 결국 인생이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임신한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냐고 이 미친 아줌마야. 손주든 손녀든 얼굴 보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 아이까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내가 미칠 지경이니까. 네가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유라도 들어보자꾸나.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으면 애시당초 결혼을 안 했으면 될 일이잖니. 그런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결혼을 한지 모르겠구나. 지금이라도 네가 원한다면 내 아들이랑 이혼해도 괜찮다. 야, 이 미친 아줌마야. 내가 이혼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떡하라고? 양육비 받아내기 전까지는 절대 그럴 마음 없으니까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마.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막말을 해대는 며느리를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른 집안은 모진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쥐 잡듯이 잡는다던데
저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이게 무슨 천벌을 받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기만 했죠. 아들 역시도 이런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 내가 못난 아들이라서 엄마 힘들게만 하고 정작 제대로 아내 통제도 못하고. 엄마한테 정말로 내가 면목이 없다.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많이 미숙한 애잖니.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고 해봤었는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하는구나. 사고 쳐서 결혼하진 않았으면 엄마도 이렇게 마음 괴로울 일 없었잖아. 집사람이 엄마한테 이렇게 막말하고 힘들게 할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고.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애가 갑자기 들어설 거라고 누군들 예상이나 했겠니? 출산하고 나면 며느리도 스트레스 덜 받을 거고 증상도 차츰 좋아지겠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자꾸 욕설을 하는데 나한테까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약이라도 먹어보자고 했는데 애한테 나쁜 영향 갈까봐 안 먹겠다더라. 나 아내가 임신하는 게 두려울 지경이야. 아무래도 정관수술 받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어. 정관 수술을 한다고? 그거 하게 되면 너 이제 애 못 가지게 된다는 뜻 아니냐? 집사람 생각해서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임신 한 번 했는데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보면 다음에 또 임신하게 되면 정말로 엄마한테도 못할 짓이고 집사람도 힘들 것 같아서. 걔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구나. 너랑 결혼하기 전만 해도 직장 생활 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괴로웠다며. 그런데 이제 집에서 편하게 놀고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쏘다니고 있잖니. 맞아. 클럽 죽순이라서 여기저기 쏟아내고 놀러 다니는 건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집사람 의심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도 스트레스를 좀 받았으려나 싶기도 하고. 클럽 죽순이라니. 그러면은 걔가 클럽에서 너 만났었던 거니? 그런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구나.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라서 안 했던 거고 집사람 만난 건 클럽에서 만난 건 아니야. 그런데 클럽 죽순이 기질이 어디 가진 않는 건지 최근에도 클럽 가고 싶다고 나한테 떼쓰더라고. 임산부가 무슨 소리 하냐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했다가 크게 싸웠던 일도 있었어. 아니 걔는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인 나한테나 남편인 너한테 욕하는 것쯤이야 틱 증상이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클럽에 가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임신을 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유부녀가 그게 무슨 말이냐?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미칠 것 같고 애를 임신했다는 우울증도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나로서는 할 말이 없지. 내가 여자 임신했을 때 심리를 아는 것도 아니니까. 엄마도 나 가졌을 때 이렇게 힘들었어? 내가 너 가졌을 때 힘든 게 뭐가 있겠니? 임신하기 싫어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너 낳을 날 기다리면서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른다. 지금도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민망하다. 난 솔직히 엄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갚으려무나. 며느리가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애 낳고 나면 달라질 것 같으니까 기대해보자꾸나. 하지만 출산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배가 불러올수록 며느리의 폐악질과 막말은 더 심해만 졌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나갔다. 올 때마다 더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며느리의 뒤를 몰래 밟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기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나 싶었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놀랍게도 클럽을 점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클럽에 입장하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금방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여러 클럽을 번갈아 다니고 있더라고요. 춤을 추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과 노는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기색이라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아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는 걸 얘기해야 되겠구나. 무슨 얘긴데 그래? 나도 사실 할 얘기 있는데 엄마 얘기부터 일단 들어보자. 며느리 말이다. 최근 집 밖에 나갔다 오는 일만 있으면 애가 욕설도 더 심해지고 막 나가는 것 같아서 따라다녀 봤다. 그런데 놀랍게도 클럽을 쏘다니는 게 아니겠니? 클럽에? 집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것만이면 차라리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나도 별 생각은 없었을 것 같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클럽에서 춤을 추고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는 듯한 기색이었어. 마치 자기한테 죄 지은 사람 찾아내서
어떻게 하려는 것처럼 눈빛에 살기도 등등하고 말이다. 그러네. 엄마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야 퍼즐이 풀리는 기분이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니? 퍼즐이 풀리다니?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최근에 정관 수술 받으려고 했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의사한테 검사 받아보니까 내가 일반 사람보다 한참 미달이더라고. 한참 미달이라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정관 수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자가 현저히 부족한 무정자증이래. 그래서 임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며느리가 너랑 사고 쳐서 임신하게 됐다는 건 또 무슨 소리니? 아니, 이야기를 알아듣게 좀 해보거라. 난 도통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다. 엄마가 똑바로 이해한 거 맞아. 무정자증이라서 집사람이랑 나랑 사고 쳤다고 해도 애를 가질 확률 자체가 없었던 거였어. 집사람은 분명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던지 다른 남자애를 가진 걸 거야. 그리고 그거를 내 애였던 것처럼 속이고 결혼했던 거겠지. 모르고 결혼했던, 속이고 결혼했던,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내 아이가 아닌 것만은 100%야. 아이고, 찬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네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다 겪는 거니? 남의 아이를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애인 것처럼 알고 애지중지해 왔다는 거니? 맞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야. 만약 엄마가 집사람 걱정해서 몰래 따라다니지 않았거나 내가 집사람 생각해서 정관수술 받으려고 안 했었더라면은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지.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 다 있니? 그러면은 걔가 틱 증상이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로 있는 이야기니? 그렇잖아도 내가 장인이랑 장모한테 몰래 떠보듯이 확인해 본 적이 있었거든. 그것도 다 거짓말이더라. 어릴 때 틱 증상이 있었다가 지금 재발했다고 나랑 엄마한테 말했었잖아. 그런데 장인어른이랑 같이 술 마시면서 슬쩍슬쩍 물어봤는데 그런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틱 증상이 갑자기 생겼거나 틱 증상이 생긴 척 한다는 건데 대체 걔는 왜 그런다니? 거기까지는 나도 짐작만 할 뿐이지만 틱 증상 핑계대고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건 아닌가 싶어. 그렇게 화풀이하고 짜증내면서 밖으로 쏟아낼 핑계가 있어야 진짜 애 아빠 찾을 수도 있을 테니까. 아들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줬었지만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들 뿐이었는데요. 며느리가 저와 아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었고 욕설을 일부러 하면서 밖에 나갈 빌미를 만들었다는 것도 정말 황당한 이야기였죠.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봐야 시어머니에게 미친년이라고 욕까지 해가면서 밖에 나갈 구실을 만들어내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이런 며느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본인의 잘못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죠. 아들,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출산할 때까지는 이 문제 따지고 들지 않는 게 좋겠다. 따지고 들지 않는다면 계속 참겠다는 얘기야? 집사람 출산까지 아직 2개월 정도나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엄마가 이 문제 어떻게 감당하려고. 괜히 이 문제 미리 폭로했다가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뒹굴어대고 유산이라도 하면은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 확실히 애를 낳고 나야 친자 확인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실제로 낮은 확률이지만 정말 네 애일 확률도 있지 않겠니?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네. 만에 하나라도 내 친자식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엄마 말대로 하기로 할게. 그리고 남의 자식이지만 괜히 이 문제 까발렸다가 죽게 만들고 싶지도 않으니까. 분명 본인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유산을 해서라도 안 지려고 할 게 집사람이니까. 사돈 양반들한테도 이 얘기는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주변 사람은 물론 그 누구도 믿지 말고 나랑만 이 문제로 얘기해야 된다. 알겠니?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도저히 이런 문제 혼자서 감당 못했을 거야. 네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고분고분하긴 해도 속까지 약한 사람은 아니다. 누군가를 열받게 하고 상처 줬으면 본인도 다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아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도중에 절대 무너지지 말고 버티거라. 알겠지 아들? 아들과 저는 며느리를 혼내주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은 결국 참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부가 누구인지도 모를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제 자식이 이혼할 때 위자료를 비롯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 확실했었죠. 또한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이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친부도 모르는 자식을 데리고 다시 새 살림을 차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기다리는 것이었죠. 이런 줄도 모르고 며느리는 틱 증상이 나날이 심해진다면서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다가 결국 출산까지 하게 됐죠. 어머님, 저 출산하고 나서 임신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김장을 지금 맨손으로 하고 있으신 거예요? 세균이 드글거리는 그 손으로 김장을 담그고 있으면 먹고 배탈이라도 나라는 뜻인가요? 당장 갖다 버리고 다시 하세요. 내가 하나 물어보자꾸나. 너 정말 틱 증상이 있는 거 맞기는 맞니? 듣자니까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막말하는 거 통제할 수 없다고 그러던데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네가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내가 참고 있느라고 그러는 거지.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닥치고 김이랑 하라는데 왜 자꾸 따지고 들어? 손자 안겨다 줬으니까 이제 더 볼 일 없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라면 정말 멍청한 생각이야. 애 데리고 내가 훌쩍 사라지기라도 하면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인생 망하는 거라고. 그래, 김장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런데 맛도 안 보고 손으로 담근다는 이유로 막말부터 하는 거는 너무하지 않니? 막말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라 치더라도 이 시모를 좌지우지하려 드는 거는 틱이랑 상관없는 얘기기도 하고.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요. 이 미친 아줌마야. 친정도 갖다 줘야 되는데 손으로 김장하면 어떻게 먹냐고. 왜? 또 입덧이라도 하는 거니? 말투가 왜 그따위야 이 미친 아줌마야. 나 스트레스 받는데 자꾸 성질 긁는 말 할래? 누구 정신 나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이고, 그래. 니년 정신 나간 거 잘 알겠으니까 어디 정신 들어올 때까지 김치 싸대기나 맞아보자꾸나. 갓 담근 김치로 김치 싸대기 좀 맞아보거라. 아, 왜 때려? 때리지 마요. 이 미친 아줌마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사돈들한테도 연락을 취해 울며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김치 싸대기를 때리며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욕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미 틱 증상이 거짓임도 알 수가 있었죠. 곧 이어 아들과 사돈들이 도착을 했고 저는 그간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며 며느리가 저질러 왔던 만행들을 죄다 폭로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돈들은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모든 게 사실이라는 증거까지 보여주자 충격을 받았는지 도중에 뛰쳐나가더라고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야?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증거를 모아뒀던 거야? 내가 클럽 다니던 것부터 몰래 미행하고 사생활 다 뒤지면서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증거를 모았다고? 당신 스토커야?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클럽 전전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고르던 당신이 나를 선택해준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우리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당신이란 사람을 믿고 잘 해낼 거라고 희망을 가졌었다고. 그런데 내가 무정자증인 걸 알고 당신이 틱 핑계대면서 엄마 괴롭히는 걸 아니까 다 부질없다 싶더라. 더 이야기할 것도 없으니까 당장이 집에서 나가줘. 조만간 이혼 소송 서류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나 이대로는 이 집에서 절대로 못 나가. 애 혼자서 기르고 스펙도 없이 살아갈 거 생각하면 이 집 내가 고스란히 가져도 모자란다고.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든 다달이 300만 원씩 주든 약속하지 않으면 나 절대로 이 집에서 안 나가. 이 철딱선이 없는 년아, 사회에는 법률이 있고 규칙이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네가 멋대로 우긴들 하나라도 잘한 게 있고 유리한 점이 있는 줄 아니? 남의 자식 가져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해서 결혼식까지 올린 게 너다.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 다니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여자를 많이 못 만나봐서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한 거다. 네 빚 갚아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고 하니까 언제까지고 그렇게 호구처럼 대할 수 있을 줄 알았니? 이제 나는 당신한테 더는 안 속아. 이 기생충 같은 년아, 우리 집안에서 썩 꺼져. 그러면 나한테만 이 사실을 전하면 되는 거지. 왜 엄마랑 아빠도 같이 듣게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나 당신들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 고스란히 토해내게 할 거라고. 가뜩이나 우울증 있는 사람 힘들게 했으니까
전 재산 갖다 바쳐도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절대 보상 불가능할걸?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정말 달라질 거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네가 정말 미치기는 단단히 미친 모양이구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렴. 나 인생 망했다고. 일부러 애 낳을 때까지 당신들 기다린 거지. 낙태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기다린 거 맞지? 나랑 엄마는 당신이 회개하고 도중에라도 진실을 말해주길 바랬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사태가 흘러갔으니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 닥쳐. 닥치라고. 발악을 해대던 며느리는 다시 되돌아온 사돈들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사돈들은 저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었지만 며느리의 사과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죠. 결국 이혼 소송은 진행이 되었고 며느리는 호언장담했던 것과 달리 결혼 전 아들이 대신 갚아줬던 빚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혼자서 아들을 길러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친부를 찾지도 못한 채 말이죠. 뒤늦게나마 사돈들이었던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술에 잔뜩 취해 원나잇을 즐기던 때라서 친부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고 하네요.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망친 셈이니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 엄마 안녕. 갑자기 친구 추가해서 미안해. 잘 부탁해. 저기 죄송한데 누구시죠? 유치원 관계자신가요? 죄송해요. 저 민지랑 같은 반 하율이 엄마예요. 그냥 정하라고 이름 불러도 돼. 네. 근데 죄송한데 저랑 거의 초면 아니신가요? 왜 갑자기 연락하신 거죠? 그리고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유치원 긴급 연락 리스트를 몰래 봤거든. 내가 민지 엄마랑 얼마나 친해지고 싶었는지 몰라. 그냥 현주 씨라고 불러도 될까? 그건 상관없는데 왜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현주 씨가 유치원 엄마들 모임에서 리더 같은 존재잖아. 쭉 멋있다고 생각해왔거든. 남편분도 되게 멋진이라는 것 같길래 꼭 친해지고 싶었어.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뭐 리더 같은 게 아닌데요? 에이, 그렇게 겸손할 필요 없어.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좋겠다. 네, 시부모님 결혼 30주년을 축하해드릴 겸 여행이나 갈까 하고 있어요. 좋겠다. 난 벌써 몇 년째 여행을 못 가봤는지 몰라. 내가 또 싱글맘이거든? 애 때문에라도 주말도 없이 일해야 돼서 여행 같은 건 엄두도 안 나더라고. 그러시구나. 정말 부럽다. 언제 가? 몇 박 정도 하는데? 비행기로 가는 거 맞지? 이번 달 말 연휴 때 4박 5일로 다녀올 생각이에요. 당연히 비행기로 갈 거고요. 4박씩이나? 여유롭게 즐기다 올 수 있겠네. 게다가 비행기라니. 나나 하율이나 비행기는 타본 적도 없어. 민지도 같이 가는 거야? 네, 데리고 갈 거예요. 숙박하는 곳 근처에 아이들도 놀 수 있을 만한 레저 시설이 있어서 민지도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좋겠다. 우리 하율이도 그런 데 데려가면 정말 좋아할 텐데. 정말 너무 부럽다.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다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추천드려요. 제주도라서 밥도 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여행까지 갈 정도의 돈은 없어. 난 싱글맘이다 보니까 애 데리고 여행 가면 바빠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겠네. 그래도 좋겠다. 나도 가고 싶어. 열심히 절약해서 돈 모으고 하시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여행 가기 위해서 절약도 많이 했는데 못하실 건 없지 않을까요? 나도 이번 달 연휴 때 일 쉬거든? 그니까 하율이 데리고 멀리 나가볼까 싶어. 잘 되셨네요. 따님도 되게 기뻐하겠어요. 어디로 가시게요? 왜 이리 눈치가 없어? 내가 굳이 말을 해줘야 돼? 우리도 여행 가는 거 따라가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네? 내가 좋겠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보통 같이 가시겠어요? 같은 말 정도는 나오지 않아?
따라간다고 하면 모양새 빠지니까 돌려 말한 건데 현주 씨도 참 둔하다. 네? 저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 정아 씨네 가족을 저희 가족 여행에 부르겠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가 서로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아니, 방금 전에 막 카톡 친구 된 참 아닌가요? 심지어 평소에는 대화도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고요. 그저 아이들이 같은 반이라는 공통점 빼고는 딱히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소한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일정은 어떻게 되는데? 비행기는 어디서 탈 거야? 짐 챙겨야 되니까 미리 알려줘. 아니, 전 같이 가자고 한 적 없어요. 뭐? 그렇게 나한테 여행 간다고 자랑해서 기대하게 해놓고 안 데려간다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전 딱히 자랑한 적 없고요. 애초에 이번 여행은 시부모님을 위한 여행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따라간다고 하면 불편해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불편해. 괜찮아.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일정은 미리미리 알려줘. 당연히 돈은 현주 씨가 다 내야 된다. 난 싱글맘이라서 돈이 없단 말이야. 네? 돈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실 생각이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여행은 여럿이서 가야 재밌는 거잖아. 나는 현주 씨네 여행을 더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여행비 정도는 감사히 내줄 수 있잖아. 게다가 우리 하율이가 민지를 좋아한다나 봐. 어쩌면 같이 여행 갔다가 서로 친해질지도 모르겠네. 민재도 같이 놀 친구 생기면 좋잖아. 좋은 점밖에 없구만 뭘. 하여튼 잘 부탁해. 뭘 잘 부탁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데려간다고 한 적 없다니까요. 왜 가족여행에 친하지도 않은 남을 데려가야 되는 건가요? 심지어 돈을 다 제가 낸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가족끼리만 가는 여행이잖아요. 남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면 복 달아난다. 하여튼 따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몇 주 후. 현주씨, 지금 어디야? 어디로 모이는지 정도는 알려줘야지. 돈도 안 줘서 비행기도 내 돈으로 샀잖아. 현주씨가 먼저 가자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돈 꼭 줘야 돼. 진짜로 오셨어요? 어이가 없네. 전 가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정아씨가 멋대로 따라오신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이미 숙소 앞까지 왔는데 프론트에서 현주씨 이름 대면 들여보내주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원하시는 대로는 안 되겠지만요. 몇 분 후. 아니, 현주씨, 나 혹시 숙소 잘못 알고 간 거 아니야? 아니, 숙소가 어디야? 프론트에 가보니까 예약이 없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니까 프론트에서 현주씨 이름 말했는데 그 이름으로 예약된 건 없다던데? 그야 그렇겠죠. 전 그 숙소에서 지내는 게 아니니까요. 무슨 소리야? 분명히 다른 애 엄마들한테 들었는데? K펜션이라면서. 쉽게도 믿으셨네요.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K펜션에서 지낼 거라고 한 건 제가 애엄마들한테 흘린 거짓 정보예요. 저번에 저한테 연락하셨을 때 왠지 정말 따라오실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거짓 정보를 흘려놨거든요. 저희는 다른 리조트를 빌렸어요. 애초에 펜션에서 지낸다는 말은 한 적도 없다고요. 뭐? 아니, 그럼 나를 속였단 소리야? 속였다니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처음부터 제가 분명 거부했었죠. 그런데도 그쪽이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길래 그냥 알아서 헛소가도록 둔 거예요. 끝까지 뻔뻔하게 따라와서 여행을 망치면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여행 일정을 직접 알려주지 않았을 때 눈치껏 알아들으셨어야죠. 이젠 알아서 하세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해놓고 방치할 셈이야? 어린 애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그 리조트인지 뭔지 위치 빨리 알려줘. 지금 가게. 알려드릴 리가 있겠어요? 저는 정아씨 모녀를 돌봐드려야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도 모처럼 놀러 오셨으니까 K펜션에서 지내시면 되겠네요. 아이들한테도 참 괜찮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여행비든 식비든 당연히 다 내줄 줄 알고 카드조차 안 챙겨왔단 말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데려간다고 한 적도 돈을 내드린다고 한 적도 없는데 돈이 없으시면 돌아가시든 노숙을 하시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어린애기를 노숙시키란 얘기야? 피도 눈물도 없어?
나처럼 자식을 둔 엄마로서 아무 생각도 안 드냐고. 상식도 없는 부모를 둔 게 불쌍하기는 하죠. 따님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2번 다시는 이러시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시끄러워! 애초에 여행 간다고 자랑한 쪽이 잘못한 거잖아. 돈 좀 있다고 나처럼 없이 사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피해망상도 정도껏 하시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딱히 챙겨드릴 생각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잠깐만! 돌아갈 돈도 없단 말이야. 하다못해 돌아갈 비행기 값이라도 좀 줘. 아니, 빌려줘. 아니요, 거절할게요. 알아서 해결하시든 하세요. 서로 즐거운 여행이 되겠네요. 그럼 이만. 그 후 저는 정아 씨를 차단하고 남은 여행을 즐겼습니다. 정아 씨는 겨우 집으로 돌아갔고 제게 속았다면서 유치원 엄마들한테 저의 뒷담화를 했지만 사실 제가 미리 이번 일에 대한 경위를 카톡으로 유치원 엄마들에게 보내놓았기에 오히려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일은 정아 씨의 전 남편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분은 그런 상식도 없는 여자에게 딸을 맡길 수는 없겠다고 하면서 하유리를 다시 데려가고 말았다고 합니다.